자, 미적분 한번 가볼게요. 대의의 54입니다. 대의의 11에 54입니다. 먼저 보자.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g라는 함수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의 제곱 플러스의 3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이차함수 fx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ggx의 최소값은 0이다. 뭐 나 조건이야 x = 0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되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ggx의 최소값이 1이다라는 조건을 합성함수를 0이다. 합성함수를 직접 그리지 않고 관찰하는 한번 방법을 해봅시다. 자,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는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3. 물론 미분을 해서 관찰해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미분하기 전에 그냥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특징이 있어요. 저 친구는 무슨 함수냐면 어디 대칭인 함수지? y축 대칭인 함수겠지. 근데 당연히 유리함수,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는 0이어야 될 거야. 그리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뿔마 방향으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x의 제곱은 커지니까 분모가 커져서 값은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는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최대값 딱 찍는 순간 그게 0일 거고 여기가 0,1일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걔랑 미분 가능하게 fx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가 기울기가 0인 순간 선택지는 두 가지야. 0,1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져가지고 0,1이 꼭지점인 위로 볼록인 이 함수가 되든가. 자, 근데 합성함수 ggx의 최소값이 0이다를 관찰하기 위해서 먼저 핑크색부터 볼게. 자, 합성함수니까 당연히 안에 것부터 관찰을 할 건데요. 만약에 핑크처럼 그려지면 결국 gx라는 녀석의 치역이 0 초과의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0 초과인 모든 실수가 다 들어온다 이거지. 그러면 당연히 g라는 바깥에 있는 g 입장에서는 내 안에 0보다 크거나 큰 모든 실수가 들어오니까 똑같이 0보다 큰 게 다 들어와.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값이 1이고 점점 커지는 값들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최소값이 0이다라는 말이랑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그렇지? 이러면 최소값이 1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자. 자, 그러면 똑같이 gx를 관찰을 할 텐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뭐만 들어오냐면 함수값이 요거 밑에만 있지. 그러니까 1 이하의 모든 실수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이하의 모든 실수가 들어와. 그럼 g 입장에서는 어디에 1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걔보다 왼쪽에 x값만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가령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1 이하니까 여기서부터 왼쪽에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느낌.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지금 여기가 제일 작죠. 좀 이상합니다. 0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1 이하니까 여기 색칠하고부터 왼쪽의 그림만 그려진다는 느낌이고, 그러면 최소값이 또 없어집니다.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가능한 곳은 여기가 딱 1 이어주면 최소값이 0 딱 될 수 있는 거겠지. 자, 따라서 이 친구는 위로 볼록이면서 0,1이 꼭지점이면서 x절편이 1,0인 이차함수, 바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의 1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 계산은 단순 대입이었습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의 fx라는 친구가 뭐다 이렇게 주어졌냐면 2의 n승부터 2의 n 플러스의 1승까지는 절대값의 fx가 절대값의 사인 2의 n승분의 파이 x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뭐 대충 여기에 2의 n승이 있고 여기에 2의 n 플러스 1승이 있어요. 2의 n승을 대입해보니까 사인 파이가 돼서 0이야.
마찬가지로 2에 n 플러스 1승을 대입하면 sin 2파이니가 또다시 0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은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 뒤쪽을 보니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dt = 0은 실근을 갖고 그중 가장 작은 실근을 알파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을 계산하게끔 만들어놨어. 근데 이 인테그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이 문제의 관건인데 이걸 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넓이의 관점으로 볼 거냐인데 이 문제는 넓이로 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좀 해둘게. 이 녀석의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걸 적분 없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사인의 기본형을 알아두면 좋지. 자, 원래 sin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요거 뽕어리 하나의 넓이가 얼마냐면 2야. 그치? 그러면 그것을 이거만큼 잡아 늘렸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럼 편하게 생각해봐. 만약에 sin 2x였으면 압축한 거니까 넓이가 2분의 2가 될 거고 sin 3x 같은 경우는 3배로 압축된 거니까 3분의 원래 넓이 2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은 앞에 곱해진 것이 분모에 들어간 것분의 2 앞에 곱해진 게 분모에 들어간 것분의 2 만큼이 넓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얼마냐? 바로 2의 n승분의 파이가 분모에 들어간 것분의 2다. 즉 파이분의 2의 n 플러스 1승 이거만큼이 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그림을 예시를 좀 준 것 같은데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예시를 줬죠. 1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4까지 4에서부터 8까지 8에서부터 16까지 정도만 그려볼게. 당연히 갈수록 점점 잡아 늘려지는 거기 때문에 넓이가 점점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 여기는 넓이가 얼마냐? 이게 바로 2의 0승부터 2의 1승까지 바로 여기는 n이 0일 때입니다. 그죠? n이 0이라는 건 sin 파이 x라는 그래프라는 뜻이겠지. 그럼 sin 파이 x는 넓이가 얼마일 거냐면 앞에 곱해진 것분의 원래 넓이 파이분의 2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편해. 높이는 당연히 바뀌는 조작이 없으니까 옆이 2배, 2배, 2배씩 커지고 있어요. 그 말은 넓이도 똑같이 2배씩 파이분의 4, 파이분의 6, 파이분의 8, 파이분의 16 이런 식으로 2배, 2배, 2배 넓어지고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dt는 0은 실근을 갖고요. 그 말은 1부터 적분했을 때 제로가 된대. 그 말은 양이랑 음이 교대가 돼야 된다는 뜻일 것 같거든. 왜냐면 절대값의 fx가 이거니까 원래 fx는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함수란 뜻이야. 자, 근데 이 친구가 는 0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x를 알파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f알파의 값이 8분의 루트의 2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대요. 그 다음에 1부터 알파까지 극소값이 있을 때 그 극소값이 얼마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1부터 2가 밑이고 2부터 4가 위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똑같이 파이분의 2지만 음수고 여긴 파이분의 4야. 그러면 내가 1부터 인테그랄을 했을 때 인테그랄 값이 제로가 되는 점이 정확히 가운데 3일 거예요. 왜? 여기가 파이분의 2고 여기도 파이분의 2일 테니까. 그치? 근데 이게 문제 조건에 만족하냐를 볼 뭐까지 봐야 되냐면 바로 그때의 함수값이 8분의 루트 2하고 4분의 1 사이여야 된대. 근데 이렇게 잡히면 여기가 바로 f알파입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꼭지점이니까 1이지. 이 그림은 또 아닌 거네. 오케이, 그럼 그 다음 그림으로 와볼게. 너무 빨리 위아래가 바뀌는 순간 당연히 0이 그 타이밍에 벌써 생겨버리거든. 그럼 이게 안 됐으면 조금 더 참아볼게.
1부터 2가 음수, 2부터 4도 음수. 근데 4부터 8이 양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파이분의 2고, 여기가 파이분의 4고, 여기가 파이분의 8인데, 어디까지 오면 인테그랄 0이 될 것 같냐면, 한 요 정도까지 오면 될 것 같아. 파이분의 6만큼의 음수가 있으니, 이쪽도 파이분의 6만큼의 양수가 있어주면 되겠지. 그럼 아까보다는 꼭지점은 확실히 내려왔거든? 그럼 이 높이가 어쩌면 4분의 1 작을 수도 있지 않냐? 그거를 검증을 해봐야 돼. 그럼 어떻게 검증을 하면 좋으냐?부터가 이제 이 문제 전체를 좀 계산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자, 생각해봐. 이만큼의 넓이가 파이분의 6이야. 이거를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식이 사인 2의 2승부터니까 4분의 파이 x고 4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게 파이분의 6이다. 계산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남아있는 걸 좀 봐봐. 이게 얼마야? 파이분의 2지. 근데 남아있는 부분이 파이분의 2라는 게 전체 대비 전체의 4분의 1배 어치지. 그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면 원본 그림에서 찾을 거예요. 왜? 옆으로 잡아 늘려도 몇 분의 1배다라는 비율은 일정할 거거든. 이해되냐?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넓이가 전체의 4분의 1배가 되는 곳을 찾아볼 거야. 자, 그 말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sin x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전체 넓이가 원래 2였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것의 4분의 1배니까 2분의 1 되는 점을 찾자 이거야. 오케이? 여기를 잠깐만 k라고 해볼게.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sin x d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k를 찾고 싶어요. 근데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k 대입한 거 빼기 1 이퀄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맞냐? 자, 그 말은 코사인 k가 2분의 1이란 뜻이고 그 말은 k라는 친구가 3분의 파이라는 뜻이긴 하겠지. 맞냐?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구간 대비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전체 넓이의 4분의 1배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랑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않지만 공부 결국은 전체 정의역의 몇 배까지만 적분하면 3분의 1배까지만 적분하면 그 넓이가 전체의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지. 그 비율이 여기서 똑같이 반복이 될 거라고.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4부터 8까지의 간격의 몇 분의 1배, 3분의 1배만큼의 간격이 필요해. 그러면 3분의 4가 필요하지.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4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3분의 4니까 너는 3분의 20이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이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꼭 이 알파가 얼마냐를 구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내가 필요한 건 뭐냐? 아무튼 그때의 높이가 필요하거든. 그치? 근데 그때 높이란 건 결국 사인 값에다가 여기 알파 대입한 거잖아. 왜? 이게 높이잖냐? 얘네를 세로로 잡아 늘리지 않고 옆으로만 잡아 늘렸기 때문에 이때 이 높이랑 똑같지. 왜? 이 그림을 적당히 0부터 파이가 아니라 적당히 4부터 8로 옮긴 다음에 쭈르륵 잡아 늘린 게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야. 높이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F알파는 사실 그냥 여기서의 높이예요. 그 말은 내가 원했던 건 사실은 K가 아니고 뭘 원했냐면 sin K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K를 몰라도 sin K는 구할 수가 있지. 근데 이 2분의 루트 3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2번만 참고 올라오는 것도 부족했구나. 한 번 참고 올라온 거 안 됐고 2번 참고 올라온 거 안 된 겁니다. 그럼 3번 참고 올라오거나 4번 참고 올라오면 점점 답에 가까워지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슬슬 일반화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1부터 2까지 음수, 2부터 4까지도 음수 쭉쭉쭉 해가지고 2의 n-의 1승부터 2의 m승까지도 음수로 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수로 올라왔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의 넓이도 표기해둘게. 여기가 파이분의 2였고 얘는 파이분의 4였습니다. 쭉쭉쭉 와가지고 여기까지는 계속 음수로 쌓이겠지. 파이분의 몇 승일 거냐? 나름대로 규칙을 찾자. 1하고 2가 2의 1승, 2하고 4가 이거의 4승. 이게 2의 0승이고 이게 1승, 너가 2의 2승이다라고 보자. 아, 여기 오른쪽이랑 같다라고 보면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치? 2의 1승이 2고 2의 2승이 4니까. 그럼 여기는 2의 m승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파이의 2의 m승이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노란색 전체는 얼마가 될 거냐? 파이분의 2의 m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인테그랄을 1부터 쭉 쌓는 동안 이만큼은 음수로 쌓였을 거예요. 자, 얼마만큼 쌓였나를 생각을 해보자. 파이분의는 공통일 거고 이제 등비수열의 합인데 우리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은 알아두면 좋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은 2의 3승 빼기 1 이런 거 있잖아요. 즉 1부터 시작하여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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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 다음 차수 빼기 1이지. 그럼 여기에 1이 없는 거 하나 감안하시고 2의 m승까지 더했으니 다음 칸에서 하나 빠꾸인데 1이 또 없네 2개 빠꾸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인테그랄이 0이 된다는 건 이 노란색 쪽에서 내가 뭘 찾고 싶냐? 바로 요 정도까지 꽤 많이 와서 이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길 바라냐? 파이분의 2의 m 플러스의 1승 빼기의 2가 되길 바란다 이거예요. 이해되냐? 근데 당연히 봐봐. 얘랑의 거의 비슷하지? 그러면 거의 가득 찼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득 차면 찰수록 높이가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초반에 비해 이 정도가 꽤 내려왔지만 부족했기에 이게 점점 내려와서 이 범위에 들어오게 될 거다 이거야. 게다가 또 계산하기가 넓은 쪽보단 작은 쪽 계산이 훨씬 편할 것 같아. 자,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파이분의 2죠. 왜? 이거랑 이거 차이나는 게 이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 전체 넓이 대비 핑크색의 넓이가 요렇게 되도록 할 때의 높이가 궁금한 거지. 자, 얘가 얘로 몇 배야? 전체의 2의 m승분의 1배만큼의 넓이지. 맞냐? 이거 곱하기 2m승분의 넓이가 딱 되는 거 맞지 않나? 그렇게 되는 것을 아까처럼 원본에서 찾겠다 이거예요. 왜? 높이는 똑같을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원본 그림 다시 여기다 데리고 올게. 이 과정 다 이해했으면 이제 지워도 괜찮을 거야. 자, 원본 그림. 가장 기본적인 그림 하나 데리고 올게요. 0부터 파입니다. 그럼 이 친구 전체 넓이는 2예요. 그치? 그럼 이 친구의 2의 m승분의 1배라는 것은 2의 m-1승분의 1이란 넓이를 찾고 싶은 거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에서부터 찔끔이지만 어차피 대칭성 때문에 여기서부터 찔끔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이게 이렇게 되는 알파를 찾을 거예요. 근데 알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때 높이를 찾을 거예요. 됐냐?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세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sin x라는 친구를 정적분을 하면 바로 2의 m-1승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적분이랑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빼기 1이니까 플러스의 1. 그것이 2의 m-1승분의 1이 되는 알파. 그 말은 코사인 알파라는 친구가 1 마이너스 2의 m-1승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알파를 찾고 싶은데 알파를 몰라도 된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때 높이 사인 알파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사인 알파로 바로 바꿀 거야. 아까는 여기가 특이하게 2분의 1 하고 나와서 알파가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하고 갈 수 있었는데
이건 당연히 알파가 안 구해지죠. 한 방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루트 b제곱 아니지, b제곱 빼기 4이래. 1제곱 빼기 요거니까 암산합시다. 1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 뿅뿅 부분이 마이너스를 붙어가지고 플러스 2의 n-1 승분의 2. 그 다음에 빼기 제곱이 나올 거니까 2의 2n-2 승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나? 그렇지? 1 빼기 얘 제곱 1 사라졌고 마이너스 2 뿅뿅이 빠지니까 플러스고 얘 완전 제곱 부분이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게 뭐였으면 좋겠다? 이거였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루트 달기가 싫잖냐?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하면 64분의 2 보다는 이게 사인 알파라고 사인 값이라고 높이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얘 제곱인 2의 n-1 승분의 2 약분할 걸 빼기 2의 2n-의 2분의 1 그리고 걔가 16분의 1보다 작으면 돼요. 그치? 여기 한번 약분해서 2의 n-2승으로 쓸게. 됐냐? 자, 이제 이걸 만족하는 m을 대충 찾아보자. 했을 때 생각해봐. 얘는 얘보다 되게 작아요. 왜? 2의 m승만큼 더 작은 거지. 2의 m승분의 1만큼. 그러니까 굵직한 건 얘예요. 2분의 1씩 줄어드는 생각하면. 그럼 대충 찍으면 나와. 예를 들어 m에 5를 집어넣으면 8분의 1보단 조금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16분의 1보다 작진 않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m이 6이면 될 거야. 그러면 16분의 1보다 조금 작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조금 작고 맞지 뭐. 그 전 거보다 크겠지. 넣어보면 될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m equal 6이다 라는 걸 찾았어요. 됐음?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었냐? 결국 2의 5승부터 2의 6승까지는 이렇게 밑으로 쭉 오다가 6승에서 7승으로 가는 곳에서 위로 가면 됐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돼서 자,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인테그랄 값에 극소값이 생길 거다. 근데 이것도 기하학적 의미로 생각하면 인테그랄 하면 할수록 계속 줄어갔었잖아. 그지? 언제 커지겠어? 양수를 적분할 때 커지겠지. 그럼 이 쌓인 곳까지가 극소지. 이해돼요? 넓이니까. 그러면 그 극소값이랑 그냥 여기 넓이 전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m이 6이다 나왔으면 극소는 당연히 마이너스는 붙어. 왜? 다 밑에 있으니까 넓이는 음수야. 하지만 더하는 건 한 번에 하자. 2의 1승부터 쭉쭉쭉쭉 2의 6승까지. 여기 적어놨지. 2의 딱 m승까지니까. m이 6이면 6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성질 1부터 있었다면 2의 7승이었을 텐데 1도 없네. 마이너스의 2다. 그래서 128에 빼기 2니까 12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이건 인테그랄로 식을 관찰하는 문제. 그리고 사인 함수를 옆으로만 잡아 늘렸다는 건 높이 변화가 없을 거고 넓이의 비율 또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안 하고 실제로 막 m부터 m 플러스 1까지인 사인 2의 m승분의 파인데 적분을 했더니 이렇게 하면 막 속적분, 속미분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 거거든.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낫다. 자, 55번 이렇게 해보고요. 복사기 잠깐만 만지고 올게요. 다음 문제 보고 깹시다.
자, 그 다음 59번 갑시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오케이, 59번. 수열 얘기인 것 같아요.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제로가 아닌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 시그마가 수렴합니다. 등비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물론 문제에서 0은 아니다라고 줬고, 자연수 n에 대하여 an과 an 빼기 1 중 작지 않은 값을, 작지 않은 거니까 큰 거라고 쓰면 되겠죠. a의 n과 a의 2n-1 중 큰 것을 b의 n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에서 an을 뺀 것은 2분의 7배의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4n-의 1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 마무리 계산도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a의 3n, 그럼 이거 그냥 r의 2n이라고 쓰면 될까? r의 2n만큼을 구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an과 a의 2n-1 중 누가 더 크냐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 말은 절대값으로 치면 점점 작아지고 있긴 해요. 근데 공비가 양수면 다 양인 채로 줄어들 거고, 공비가 음수면 양음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아질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너 둘 중에 누가 큰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볼게. 만약에 공비가 0에서부터 1 사이라고 치자. 그럼 동준아, 모든 항은 다 무슨 수라고? 주고 싶어요? 모든 항은 다 양수 아닙니까? 양수라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A1보단 A2가 뭐예요?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크냐 하면 인덱스가 더 작은 쪽이 무조건 클 거예요. 그렇다는 건 bn이라는 수열은 언제나 an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 이 식에서 좌변이 항상 0이 돼. 이건 이상해. 왜 오른쪽이 0 될 것 같진 않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빠르게 기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를 봅시다. 자, 그럼 이건 홀짝에 따라서 부호가 바뀔 테니까 플러스인 녀석들을 보면 A의 1, A의 3, A의 5 이런 녀석들. 음수인 친구들은 A의 2, A의 4, A의 6. 크기가 어떻게 되지? 크기는 점점 커지겠구나. 그치? 왜냐면 예를 들어 맨 처음 1이었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은 양수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러면 당연히 음수 입장에서 0에 가까워지는 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A2보단 A4가 6가 점점 더 커지겠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B1부터 비교해볼게. B1은 누구랑 누구의 싸움이냐면 A의 1과 A의 1의 싸움이네. 뭐 그럼 A1이겠지 뭐. 그치? 자, 그럼 B의 2는 누구랑 누구의 싸움이냐? 바로 A의 2 vs A의 3의 싸움인데 부호를 보자. 야, 일단 A3가 양수긴 하거든? 그럼 A3가 더 크겠지?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치? 자, 그 다음 B의 3는 누구랑 누구의 싸움이냐? A의 3 vs A의 5인데 만약에 B3처럼 홀수면 N도 홀수면 2N 빼기를 무조건 홀수잖니? 홀과 홀의 싸움이고 홀과 홀의 싸움이면 인덱스가 작은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A의 3가 클 거고 좀 흐름 탔으니까 B5까지 미리 써볼게. B5는 바로 A의 5 vs A의 9인데 홀의 싸움은 작은 게 크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B의 7은 A의 7이랑 똑같겠지. 홀수 쪽은 똑같구나. 그치? 이제 짝수 쪽의 규칙만 찾아내자. B의 4는 A4 vs A의 얼만겨? 7이야. 근데 4는 음수, 7은 양수, 양수가 큽니다. B의 6은
A의 6 대 A의 11인데 짝수는 음수고 홀수는 양수면 홀수가 큽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대충 규칙이 섰네. B의 홀수는 A의 2배 빼기 1이랑 똑같네요. 그치? 2가 3이고 4가 7이고 6이 11이니까. 그치? 여기도 뭐 굳이 써보자면 B의 홀수는 미안해요. B의 짝수는 그 새끼 2배 한 다음에 빼기 1이고 B의 홀수는 A의 홀수랑 똑같다 이거지. 됐나? 자, 이제 이거를 토대로 좌변과 우변을 계산을 하고 갈게요. 자, 먼저 좌변부터. 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에서 An을 빼는 거야. 근데 어차피 홀끼리는 똑같다며. 그럼 그때는 뺄 셈은 어차피 사라지겠지? 그러면 짝수인 쪽만 보자. n에 2가 들어가면 B2. B2가 뭐냐 하면 A3 빼기 A2 플러스. 그 다음에 n에 4 들어가야 되겠지? 4 들어가면 B4는 7이야. A7 마이너스 A4 플러스. 그 다음 짝수 6가 들어가면 6면 6 맞나? 2, 4, 6 오케이. 6면 11 A의 11 마이너스 A의 6다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럼 규칙이 뭐였다? 앞에 거만 땡겨보면 이것은 공비가 아래 4제곱이다. 1 마이너스 R의 4제곱 분의 첫항 AR의 제곱이다라고 씁시다. A3이니까. 거기서 뺄 거요. 뭘 뺄 거냐면 A2, A4, A6 같은 애를 뺄 건데 얘네는 공비가 R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고 첫항은 A2일 테니까 1 마이너스 R의 제곱 분의 AR 이렇게 나오겠지. 됐음? 자, 이번에 우변 봅시다. 우변 2분의 7배 5부인데 이거는 그냥 A니까 그냥 A에 대한 수열이네. 4n 이렇게 나와 있는 순간 공비는 4칸씩 가는 거니까 R의 4제곱이겠지? 1 마이너스 R의 4승. 첫항 A 얼마인 거임? A3 AR 제곱인 거겠지. 자, 둘이 같다라고 연립을 해봅시다. 한 방에 계산하기 위해서 1 빼기 R의 4승을 곱할게. 그리고 AR도 약분될 것 같아. 그럼 AR 약분하겠습니다. R. 그리고 뭐 곱했냐면 1 빼기 R의 4승 곱했습니다. 뭐 끝났네. 빼기. AR 약분했습니다. 없어. 거기다가 1 빼기 R의 제곱을 곱했습니다. 아니, 1 빼기 R의 4승을 곱했습니다. 1 플러스 R의 제곱. 이것은 2분의 7배의 AR 약분하겠습니다. R. 1 빼기 R의 4승 곱했습니다. 없어짐. 이렇게 되겠죠. 2차 방정식이네. 넘길게 R의 제곱. R 넘어갈게 플러스 2분의 5R. 마이너스 1 넘어갈게 플러스 1 이퀄 0이다. 2R 제곱 플러스 5R 플러스 2는 0이다. R은 마이너스의 2분의 1입니다. 아마 하나는 양수가 나올 건데 범위를 음수로 잡아놨으니까 이게 맞겠지. 자, R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끝났네.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2n승을 구해라. 첫항을 모르고도 문제는 풀릴 것이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부호가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보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고. 자, 그 다음 60번 마무리해 봅시다. 60은 조금 귀찮으니까 잘 봐줘. 자, 상수 A가 0에서 4 사이입니다. 범위를 줬다는 얘기는 얘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fx 써놓읍시다. fx는 뭐고? 2의 3x승 마이너스 3배의 2의 2x승 플러스 a배의 2의 x승이다. 자, 그 다음 상수 B에 대하여 부등식
fx-f의 b 곱하기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의 해가 x가 b보다 크다야. 자, 이처럼 방정식의 해가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준 문제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 명제의 P 아닌 PQ를 잘 봐야 돼. 얘면 얘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얘랑 얘가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해준 거지. 뭔 말이냐면 x가 b보다 크면 이거입니다 라고 주면 x가 예를 들어 다른 마이너스 7일 때도 저걸 만족할 수도 있는 표현이지. 맞냐? 근데 이 녀석의 해가 이겁니다 라고 준 순간 반대로 이거는 x가 b 이하면 fx-fb 곱하기 f의 더블 프라임 x는 0 이하가 된다라는 뜻이겠지. 이해돼요? 0 초과인 해가 b 초과면 b 초과가 아닌 건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맞냐? 당연히 그런 방정식 속에 숨어있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살펴볼게. 자, 당연히 이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만약에 fx라는 친구가 f의 b보다 크다면 동시에 f의 더블 프라임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반대로 fx라는 친구가 f의 b보다 작다라면 동시에 그때 f의 더블 프라임은 0보다 작아야 돼요. 뭐 이런 거지. 맞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볼게. 자, 이럴 때의 해가 x가 b보다 크다래요. 자, 뭔 말인지 봅시다. 함수 fx에 대하여 어딘진 몰라도 b, fb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여기 어떻게인가 그려질 건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서 오른쪽 위로 간다고 치자. 즉, 이 영역에 존재하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 fx가 어때야 되냐를 저 조건을 찾아볼게. 자, 이 영역은 x가 b보다 큰 거지. 그 말은 저기는 노란색이지. 그중 이 위쪽은 함수 fx의 그래프가 fb보다 큰 거지. 그 말은 이래야만 한다 이거지. 이해돼요? 그 말은 함수 fx의 그래프가 여기 있으려면 없을 거면 상관없는데 이 영역을 지나고 싶으면 무조건 뭘로 지나가라야? 아볼로 지나가라요. 얘들 x가 b보다 클 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반대로 이 영역을 지나고 싶으면 안 지날 거면 상관없어. 근데 지나고 싶으면 이건 지켜. x가 b보다 크지 않냐? 그 다음에 fx가 f보다 작은 영역이지 않냐? 그럼 그때는 이계도함수가 음수니까 너 위볼로 생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노란색 쪽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됨? 자, 그러면 반면 반대쪽 이야기. 뭐 굳이 쓰자면요. fx란 친구가 만약에 f의 b보다 크다. 이게 플러스다. 그러면 f의 더블 프라임은 0보다 작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fx라는 친구가 f의 b보다 작아요. 이게 음수야. 그러면 그땐 f의 더블 프라임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이 x가 b 이하랑 동시에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그걸 좌표표에 나타내보자. 만약에 네가 이 영역을 지나고 싶으면 안 지나도 돼요. 근데 지나고 싶으면 x가 b보다 작으니까 핑크예요. fx가 f보다 큰 쪽입니다. 위쪽이 큰 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 된대. 위볼로 생기라 이거야.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네가 여기를 지나고 싶다면 fx가 f보다 작지 않냐? 그러면 f의 더블 프라임은 양수해야 되는데 너 아볼로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됐나? 그치? 자, 대충 f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 부여된 영역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f의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냐? 미분
그 다음에 볼록성까지 따져야 되니까 이계도함수 등등을 따지면서 가봐야 되겠지. 자, 일단 미분부터 해볼게. f의 프라임은 3배 2의 3x승 마이너스 6배 2의 2x승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2의 x승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 f의 더블 프라임까지 봅시다. f의 더블 프라임은 9배 2의 3x승 마이너스 12의 2의 2x승 플러스 a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나오지. 맞나? 자, 일단 뭔가 볼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지 이런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계도함수도 관찰해볼게. 자, 그럼 얘는 일단 2의 x승은 묶었다 치면 9배 2의 2x승 마이너스 12의 2의 x승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지. 맞냐? 자, 요런 거 2의 x승이 주인공인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천천히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 만약에 네가 2의 x승이라는 걸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치환하는 순간 t는 1보다 크다, 미안합니다. t는 0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지. 그리고 방정식이 9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지. 얘가 0이 될 때가 변곡점이고 0이 안 된다면 변곡점이 없고 뭐 이런 문제가 되겠지. 맞나요?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의 근이 존재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수원이랑 비슷해. 수원에서 했던 거지. 얘를 이렇게 치환했다는 건 잘 들어. 말 잘 들어. x값이 존재하려면 t에 대한 방정식인 요 녀석이 어떤 근을 가져야 x가 존재해요? 편하게 말해볼게. t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근이 있다고 쳐. x는 있어? 없는 거지. t는 뭐 2의 제곱이다 이런 근이 있어. 그럼 x는 2로 있는 거지. 즉 x가 존재하려면 얘의 양근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얘 그래프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의 부림이니까 18분의 12, 18분의 12는 3분의 2, 3분의 2 정도가 대칭축이고 그 다음 0컴마가 이제 여기쯤에 있을 건데 0컴마가 a지. 근데 문제에서 a는 확실히 양수라고 줬지. 그러면 x축이 일단 얘보다 밑에 있겠지. 근데 만날지 안 만날지 또 판별식을 해야 되겠구만. 판별식을 한번 해볼게. 짝수 판별식 36-의 9a. 얘 0보다 크네. 왜? a는 4보단 작아서. 그렇다는 건 판별식은 양수. 근데 0일 때가 양수라는 건 x축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뜻이고 그 말은 0보다 큰 두 개의 근이 있다는 뜻이고 t1, t2가. 따라서 2의 x승은 t의 1이라는 x값이 하나 있을 거고요. 2의 x승은 t2다 라고 하는 x가 또 하나 있겠지. 이해되냐? 그 말은 결국 요 f 더블 프라임 x는 0의 근이 몇 개 존재한다야? 2개 존재한다는 뜻이겠네. 그 말은 당연히 f라는 함수는 변곡점이 2개인 그림이 된다는 뜻이네요. 됐나? 오케이, 그래. 그러면 변곡점이 2개 생기게끔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나를 한번 봅시다. 증가감소도 그럼 좀 봐야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증가감소로 보러 갈게요. 자, 증가감소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해볼게. 얘를 2의 x승을 묶었다고 치면 3의 2의 2x승 마이너스 6배 2의 x승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냐? 그럼 어차피 이제 이 새끼야 뭐 양수니까 무시해주면 이 녀석의 부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항상 양수야 그러면 그냥 증가하는 지수함수겠지.
이게 두 번 근을 가지면 뭐 증감증인지 감증감인지 뭔가 하겠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똑같은 논리를 쓸게. 똑같이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가 보고 있는 방정식은 바로 3t의 제곱 마이너스의 6t 플러스의 a 라는 방정식 능력이 될지 말지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맞냐? 자, 그러면 판별식부터 한번 해볼까? 아니지. 일단 범위 t가 0보다 크다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 친구는 분명 대칭축이 어디야? 1이야. 그 다음 0,1대가 0,a야. 근데 0,a는 분명 x축보다 위에 있을 거야. 근데 이제 x축이 이렇게 생길지 저렇게 생길지 모르겠어. 판별식을 따져보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9 마이너스 3a야. 그치? 이거 애매하네. a가 0에서 4 사이니까 이게 0에서 3 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 그럼 만약에 a가 0에서 3이라고 치자. 그럼 이건 판별식이 어떤 거야? 0보다 큰 거지. 그 말은 x축이랑 두 번은 만난다. 근데 여기가 0,a다. 그 말은 여기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극값이 두 개겠죠. 맞냐? 자, 그 다음 반면 a가 3 이상 문제에서 4 미만이라고 줬으니까 4 미만이면 이게 0 이하지. 0 이하라는 건 판별식 근이 하나 있거나 없거나 뭐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극값이 없다는 거지. 맞나? 그치?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계도함수 쪽에서 이미 변곡점 두 개인 거 나왔지? 근데 극값이 없을 수 있을까? 있을 순 있나? 있을 수 있긴 하겠다. 이런 거 되잖아. 쓱. 여기 변곡, 여기 변곡인데. 극값은 없을 수 있네요. 어떡하냐? 그래서 아까 했던 저 그림을 봐. 저 4분면에 있는 이 조건들을 지켜가며 그릴 수 있는지 봐야 돼. 생각해보자. 만약에 극값이 없다고 쳐. 근데 변곡점이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그리고 대략의 개형을 봐. 이거 최종적으로는 어디 무한대로 발산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지. 아, 뭔 소리야. 플러스 무한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일 땐 얼마겠어? 제로지. 그러니까 처음엔 0으로 오다가 대충의 그래프 개형이 0에서 오다가 꿀렁꿀렁 해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꿀렁꿀렁 하지 말고 가든가 흔ഞ്ഞ흔ഞ്ഞ 하고 가든가 아무튼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림일 때 B, FB니까 여기는 지나야 돼요. 그럼 좌하에서 우상으로 뻗어나가니까 대충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아볼에서 아볼의 영역밖에 못 지나가지. 그럼 변곡점 두 개가 생길 수 있냐? 없겠지. 이런 식으로 영역, 미분, 도함수, 이계도함수의 그래프, 이 식들을 다 종합해서 따져봤을 때 이게 불가능해요. 이해돼?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결과적으로 뭐밖에 안 되냐? 극값이 두 개면서 변곡점도 두 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영역을 지키러 가봅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 대충 나중에 갔을 때는 이렇게 쭉 뻗어갈 거니까 대충 나중에 아볼인 건 오케이야. 그치? 자, 근데 생각해보자. 여기서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 있을까? 못 내려가지. 왜? 내려가는 순간 아볼이 깨지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뻗을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럼 그 전에 아볼, 위볼인데 극값은 두 번 생겨야 되거든? 자, 그럼 봅니다. 여기서 나 극값 가지고 싶어. 그래, 가지든지 말든지. 아볼 괜찮아. 근데 극값 한 번 생겼어. 그럼 극값 하나 더 만들러 가야 돼. 근데 그러려면 볼록성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바뀌어야 돼? 아, 여기서 볼록성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엔 나중에 이 친구가 변곡점, 그럼 지금 아볼에서 위볼 한번 바뀌어. 언제가 또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서 바뀌어야 되겠어? 또 위볼에서 아볼로 바뀔 거면 요 여기서 바뀌어야 되겠지. 이해되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 모두 FB와 같은 높이에서 나타나야 되며 그 변곡점의 두 X좌표는 모두 당연히 0보다 컸어요. 0보다 컸다는 게 왜 나오지? 잠깐. 0보다 크다라나? 그건 아직 모르는구나. 아무튼 여기서 변곡, 여기서 변곡 이렇게 생겼어야 돼. 됐냐? 오케이.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의 값을 구하야 된다. A 어떻게 구하러 가나? 이제 구하러 가봅시다. 요 두 점이 바로 변곡점 X좌표인데요. 그 친구를 알파, 이 친구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알파, 베타는 어디에 근이냐면 F 더블 프라임은 0이다. 이거의 근이네. 그지? 그러면 치환했다고 쳤을 때 이거랑 같이 보면 아까 전에도 이거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X 하나를 알파라고 두고 X 하나를 베타라고 둔 거지. 그러면 2의 X승들은 당연히 하나는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이 되는 거지. 그 말은 자, 요 녀석의 근이 어디 갔냐? 얘는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둔 겁니다. 그럼 얘는 0의 근은 지금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인 거지. 이해돼요?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라는 건 일단 두 근의 합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합이 얼마다? 3분의 4지. 또 2의 알파승 플러스 2의 곱하기니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승 그게 9분의 A지. 맞냐? 아니면 이런 관점도 괜찮지 않나? 9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a라는 이 2차 방정식은 9 괄호 t-2의 알파승, t-2의 베타승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인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게 한 단서고 또 뭐가 단서일까? 했을 때 fx라는 함수가 fb라는 상수함수랑 여기서 만나지. 그걸 한번 써볼게. 자리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fx는 fb입니다 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 3차가 아니죠. 아무튼 지수함수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b예요. 근데 fx가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자, 써볼게. 2의 3x승 마이너스 3배의 2의 2x승 플러스 a 곱하기 2의 x승 빼기. 야, fb 귀찮아. 잠깐만. k 내가 문제 안 썼지 아직. k 안 썼죠. k라고 할게 그냥. 너 그냥 k라고 써 그냥 k. 어차피 fb가 k니까 뭐. 그지? 이거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b죠. 맞냐? 그럼 물어볼게. t3승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at 마이너스 k는 0의 근은 뭐예요?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과 2의 b승이죠. 괜춘? 이게 니은입니다. E의 알파승 더하기 E의 베타승 더하기 E의 B승의 합이 얼마야? 세 근의 합은 3. 방금 알파, 베타는 3분의 4의 한 개 3이래. E의 B승은 3분의 5. 그럼 일단 B는 나왔습니다. L은 3분의 5겠지.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의
A를 한번 찾아보자. 둘씩 곱한 거가 A지 않습니까? 그럼 둘씩 곱한 게 뭐냐면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이게 두 개 곱한 거잖아. 2에 알파 플러스 B 더하기 2에 베타 플러스 B요. 그게 얼마냐면 근각의 생각이랑 모델의 하면 그냥 A인가? 그치, 마이너스 안다니까 A야. 근데 이거 어디 써먹을 만한 거 있나? 있어요. 너 9분의 A죠. 플러스 이거 2의 비승 묶이지. 2의 비승이 3분의 5래매. 괄호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지. 3분의 4죠. A가 나왔네요. 9분의 8A는 9분의 20. A는 2분의 5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지, 마지막 하나는. 그래프의 개형 관찰을 위하여 미분 이계도 함수까지 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 조건 때문에 영역마다 그래프의 모양새가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극값은 2개 있어야 되며 변곡점이 2개인데 그게 바뀌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서 바뀌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계도 함수의 근, 그게 여기에 대해서 식 하나 얻어내고, 그 다음에 실제 그래프가 FB라는 상수함수와의 위치관계가 알파, 베타, 비다를 통해서 또 약간 지수 방정식을 치환해 3차 방정식으로 흘러가는 이걸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은 2분의 5, 답은 7,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집에서 이건 꼭 다시 풀어봐라. 어려운 문제가 맞으니까. 일단 미적분 데이터 헬브를 마칩니다.